우리가 가구를 사러 갈 때는 가구 단지를 가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으러 가면 또 밥상권이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실제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여기에 저절로 밥집들의 구성이 좀 됐을 거예요. 아, 이 동네가 이렇게 보면 저기 이쪽에 좀 식당이 또 좀 있어요. 쭉 식당들이 거기가 다 이제 있는데요. 대형 회사들은 나온다고 해도 이 인원들이 일단 우리 사장님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상권인 거죠? 그렇죠. 상권이 이제 제가 선택한 데가 괜찮은지 아닌지. 저 이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창업비는 지금 총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인테리어 비용이랑 해서 사실은 한 5, 6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장사를 해보신 경험은 있으시고요? 없습니다. 엄마는 없으시고 저는 식당에서 알바? 7년 정도 직원 매니저로. 했었어요. 어떤 거? 고깃집. 아, 고깃집. 네. 사장님 전에는 뭐 하셨었나요? 저는 지금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그냥 조그만 자영업 하나 더 하고 어떤 거?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쪽이에요. 저. 폐건전지를 예, 예. 수거해서 예, 다시 재판매하거나 처리하거나 뭐 이런. 요거는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남들 버는 만큼 벌어요. 남들 그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거를 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여쭤보냐 하면 그래야 맞춤형으로 뭔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한 1000에서 1500 정도. 뭐 다른 거 하지 마시지 왜 다른 걸 아, 하세요? 그거는 이제 신랑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의 경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창업 준비 기간 얼마나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무지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대표님하고 얘기해서 뭐 창업 기준일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하면 이제 저는 거기에 그냥 맞추려고 하는 거죠. 생각은? 3개월 이내. 3개월 정도? 내가 이제 장사해야 되겠다. 그렇죠. 생각을 3개월 정도 하셨고 그나마 뭐 사고는 안 치셨네요. 모르는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타고를 안 치셨다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뭣도 모르는데 가게부터 계약해버리고 나면 뭐 계약금을 버리든가 뭔가 뒤집어 그렇죠, 엎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사장님은 이제 준비 기간 동안 아이템만 선정을 하신 거예요. 네, 조사만 먼저 아이템 하는. 선정하고 그 이제 그 아이템이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조금 돌아다녀서 먹어보기도 하고. 원래 이전에는 편의점이나 뭐 카페를 먼저 생각하셨다가 이거를 편의점이나 카페. 알게 돼서 그 가게 자리도 이제 좀 알아봐서 여기가 어떠냐 이제 대표님한테 컨택 받고 괜찮습니다 하면 진행을 하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창업의 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자기가 장사를 할 줄 아시는 거지. 이제 우리 따님도 뭐 7년 뭐 매니저 그렇죠. 생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손님 적객이나 매니저 생활했으면 적객이나 서비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거지 가게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뭐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또 장사 뭐 가게 이렇게 운영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권부터 해서 신규 창업을 내가 개인 매장을 한다고 뭐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맞는 상권을 또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을 다 사실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나는 개인 매장은 아니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프랜차이즈를 선정해서 내가 거기에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100점이라고 한 거예요. 사고 안 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준비할 단계는 하신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의 성향과 그러니까 이 장사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내 성향이 되게 중요해요. 술집 장사 하시는 분들은 밥집 장사 하면 되게 답답해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은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페 뭐 이런 것들 알아보시다 나는 밥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아이템을 선정을 하시고 얘네들을 믿을 수 있나 해서 지금 나름 시장도 먹어보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먹을만한가 아닌가 내가 이 음식을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내 손이 부끄러운가 아닌가까지는 이제 검증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 군데도 가봤어요. 예. 근데 좀 비교 좀 해봤어요. 잘하셨어요. 나름. 결정이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자리만 잘 초이스만 되면.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상권을 봐드릴 건데 얘기만 들었을 때는 1000에 60만 원 이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지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 혹시 일할 때 손익계산도 한번 해봤어? 그렇죠. 해봤어? 다는 아니고 그냥. 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대략적으로 그냥 매출 정도는 제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출 보고 급여 테이블 대충 아니까 급여가 얼마가 그쵸. 나가고 재료비 얼마 나가고 임대료가 임대료가 얼마고 뭐 저기 식자재 코스트가 대략 얼마 나가니까 아, 이 가게 내가 지금 일하는 가게의 순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는 계산은 해봐야 되거든요. 그건 앞으로 장사를 하시면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손익계산을 하는 거는. 그래야 내가 뭐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절감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임대료라는 부분은 사장님 지금 매출 얼마 정도 얼마를 벌기를 원하세요? 장사를 하셔서 순수익? 그냥 이 친구랑 나랑 그냥 500씩 정도. 500씩. 1000.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포함해서. 어차피 일할 때 얼마 받았어? 저는 300. 지금 이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300이에요. 근데 가게 입장에서는 뭐가 나가냐면 자리보험 나가죠. 그렇죠. 퇴직금 나가죠. 그 다음에 일하면 부식대가 나가요. 그러면 오너의 입장에서는 지출이 얼마냐? 40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장사할 것 같으면 남집 가서 일하는 거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잡을 때 그냥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임대료 곱하기 10 하면 됩니다. 3일치에 임대료가 10%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구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냥 손쉽게.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이 월세 60짜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가게를 선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아, 이 가게가 원래는 임대료가 좀 셌었어요. 근데 이제 안 나가니까 확 다운시켜서 지금 사모님이 가게가 안 나가니까 이제 내놓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고른 거는 주변에 공장이 있어서 점심 식사하시러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가까운 데 있어서. 근데 장사를 할 때는 절대 희망회로로 돌리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가서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가게를 선정을 이제 그 아이템에 맞는 입지, 상권이 좋아도 입지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까 계산대로 120이라고 잡잖아요. 그러면 제가 손쉽게 계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곱하기 10. 두 분이서 1000만 원씩 가져가고 싶었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냐 하면 내 투자비,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창업을 하시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싸고 임대료 싸고 이 가게에서 매출을 얼마를 할 거냐를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아까처럼 제반적인 조건을 봐요. 보증금이 싸고 임대료가 싸고 아 뭐 여기 이렇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거는 아닌데 사실. 네. 저는 그 생각은 아니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도 더 좋은데 골프장 옆에도 제가 이제 몇 군데도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임대료는 우선 저는 사실은 임대료가 뭐 200이든 300이든 그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상권을 좀 많이 저는 그거 위주로 했는데 이 자리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일단 한번 볼까요? 약간 애매해요. 자, 근데 이제 놓고 볼게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보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보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구를 사러 갈 때는 가구 단지를 가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으러 가면 또 밥상권이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실제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여기에 저절로 밥집들의 구성이 좀 됐을 거예요. 아, 이 동네가 이렇게 보면 저기 이쪽에 좀 식당이 또 좀 있어요. 쭉 식당들이 거기가 다 이제 있는데. 대형 회사들은 나온다고 해도 이 인원들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거는 직장인들이 많은 상권을 찾아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저는 여기서 솔직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6, 70 정도? 하루에. 예. 그것도 조금 이제 잘 되면. 그냥 가장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저 집주인이 새가 안 나가서 제가 새를 다운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장님 같이 생각하는 장사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저 물건을 보고 왜 욕심을 안 느끼? 그러니까 좋은 상권은 권리금 붙어서 넘어다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매출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파악하셨나요? 그거는 못했죠. 남의 가게 매출.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요. 가서 상권을 봤잖아요. 차 대놓고 점심 때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쳐보면 돼요. 아, 추산이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예요.
네.